자,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HLB 보실 건데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10분입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딱딱도사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자, 오늘 HLB 주가가 2.85% 그죠? 음봉 캔들로 짝 찍어 눌렀습니다. 자, 오늘 주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자, 최근에 이 갭 상승에서 눌려준 이후에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공시를 하나 보시면은 국내 3호 BW 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죠. 자, BW 행사에 대한 공시가 장마감 이후에 딱 떴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추가 상장을 한다. 국내 3호 BW 행사로 인해서 추가 상장이 이뤄진다. 자, 그래서 몇 주 정도나 추가 상장이 되나 보니까 24만 주 정도 추가 상장을 합니다. 자, 날짜를 보니까 상장일이 9월 30일이네요. 그죠? 그러면 9월 30일 이후부터는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발행가액이 27,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HLB의 주가가 얼마예요? 8만원대죠. 8만원대.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신주 인수권을 발행했던 발행자가 있을 거고, 발행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행사자라는 게 있어요. 행사자. 이거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자. 그 행사자가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팔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왜? 이득금이 크니까, 수익금이 크니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 추가 주식수를 24만원을 현재 주가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을 딱 해놨는데 88,600원 기준 214억 정도가 됩니다. 214억. 자, 214억이 9월 30일부터 매도 물량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지금 현재 있다. 근데 이 금액이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왜? 지금 HLB의 시가총액은 10조가 넘거든요. 11조 5천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이 조금 약해져 있는 어떤 상태에서, 그죠? 수급 자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200억 넘게 나온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하락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 단기적 하락 리스크. 그러면 지금 HLB의 단타쟁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타쟁이들. 이 단타쟁이들이 매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매도하겠죠. 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 얼마였죠? 기억도 안 나네. 214억. 214억이 매도 물량으로 나왔을 때 기회라는 거죠. 다시 한번 단기적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현금 자산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단타 세력들의 의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HLB 주가가 단기적 하락세를 때려맞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떤 재료의 문제라든지 펀더멘탈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으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 딱딱도사가 오늘도 알차게 좀 준비해 왔는데,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 말씀드려요. 떨어지는 이유, 그냥 무작정 떨어진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알아야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땐 또 올라갈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재료적인 어떤 부분들, 제가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을 다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국에는 팩트 기반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 기반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영상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딱딱도사는 뭐예요? 결국에는 팩트 기반으로 있는 사실을 기점으로 시나리오를 다 그려드리고, 그죠? 그려드리고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왜 떨어지는지 다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이죠.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이 가족방, 실시간 가족방에서 전부 다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주도 섹터들, 오늘은 뭐 시장이 좀 좋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무너졌습니다. 주도 섹터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안전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고, 조선주 테마라든지 바이오 테마, 전력망 ESS 테마가 하반기를 좀 주도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HLB에 관련된 실시간적인 분석들을 전부 다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딱도사의 가족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과 새롭게 새 출발을 좀 해보겠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새 출발하겠다.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도와드리고 있냐. 딱딱도사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입니다. 새롭게 리뉴얼했다. 실시간 가족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리뉴얼했냐. 방을 새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알차게 새롭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도 섹터, 트렌드 전부 다 분석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딱딱도사가 뽑는 원픽 종목들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제가 뽑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HLB에 관련된 실시간적인 맥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그렇죠? 멘탈 깨지는 게 아니라 HLB를 바로 알고 실시간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도주 분석 이게 중요하죠.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뭡니까? 뭐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계속 강보합권, 약보합권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 게임. 자, 수익률 게임을 할 때 가장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 테마주 그리고 주도주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래 왔어요. 대형주 보세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저도 보고 있어요. 차트 어떻습니까? 이렇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대형주가 못 간다는 건 이 수급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테마주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주도주, 테마주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치 투자다 이런 얘기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미국한테 어울리는 얘기죠. 그렇죠? 워렌 버핏이 10년 이상 들고 있지 않을 거면은 그 종목 사지도 마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책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안 먹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은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해서 주도주를 빨리 파악하고 테마주를 분석해서 그 테마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분석하는 게 돈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죠?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또 그런 종목들을 뽑아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실시간 가족방 리뉴얼 기념으로 리뉴얼 기념 스페셜 추천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드릴 건데 딱딱도사가 엄선한 스페셜 추천주 트레이더 시점으로 정확한 매매 전략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딱 가족방 리뉴얼 기념 스페셜 추천주 바이오테마 생물보안법 비밀수혜주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바이오판 IRA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자, 이게 뭐예요? 대놓고 중국 바이오 기업들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생물보안법 통과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테마가 많이 살아나고 있죠. 바이오 기업들 보시면은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이 생물보안법 수혜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알테오젠 오늘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떨어졌는데 이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그렇죠? 17조 5천억. 코스닥 1등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떨어지지만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 고점 자리까지 저점에서부터 잘 안 보이시겠지만 767%예요. 767%. 7배 넘게 8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알테오젠이 무슨 종목이다? 바이오 종목인데 무슨 종목? 생물보안법 수혜주라는 거예요. 수혜주. 자, 그뿐만 아니라 삼바 있죠?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도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에이프릴바이오 엄청나게 올라갔죠. ST팜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생물보안법 수혜주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며칠 전부터 이틀 전부터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했어요. 그죠? 주가 밀렸잖아요. 그죠? 단기 조정이라도 때려 맞는다고요. 그래서 매수하기에 좀 어려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생물보안법 수혜주를 드릴 때 아직까지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 특급 수혜주. 왜? 얘는 후속주기 때문에. 후발주자다. 후발주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바라든지 알테오젠은 생물보안법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보시면 얘는 어때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21선 위에서 약간의 약상승이라도 만들어주고 있다. 생물보안법 관련주가 오늘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다 떨어졌는데 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후발주자니까. 후속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땡땡땡땡땡 5글자인데 300%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어떻게 이 상승을 예상하냐. 알테오제는 700% 넘게 올랐다니까요. 최소범위 잡을 거예요. 최소범위. 제가 생각하는 최소범위.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 가능성이 있는 이유 뭘까요? 의약품 원료 공급사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원료 공급사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원료 공급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CDMO,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과, 그죠?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던 중국 기업들이 원료 공급사 내지 CDMO, 위탁 생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을 다 제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료 공급사, 그리고 해외 빅파마 기업과 CDMO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한국 내 대기업을 제한, 삼바 같은 대기업을 제한 유일한 중국 대학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이유로 알려드릴까요? 리뉴얼 기념 스페셜 추천주로 실시간 가족방에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딱딱도사의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만 눌러주셔도 무료 입장이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3072-4579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대응을 받으시고 리뉴얼 스페셜 추천주까지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HLB를 좀 보실 건데, 자, HLB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추가 상장, 국내 3호 BW 행사, 결국에는 3호 그 신주 인수권이죠. 어떻게 보면 사채 같은 거예요. 사채. 그죠? 사채꾼들이 이 주식을 사들이고 이 주식의 어떤 권한을 받고, 그죠? 신주 인수권을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돈을 갚는 대신에 우리가 주식으로 돌려줄게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을 보호예수라는 게 걸려요.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기간이 걸립니다. 어떤 기간?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다가왔다. 상장일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 30일 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214억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죠? 이때 당시에 주가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8만원짜리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214억 정도가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단기적인 하락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매수세가 또 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서는 이 매도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 하락이 나올 거라는 우려감, 그것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이 단타꾼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왜? 딱딱도사는 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죠?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15년 동안 이 전업 투자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왜 떨어졌냐? 밸류업 지수가 실망감, 그죠? 결국에 밸류업 지수를 평가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전망치가 안 좋아지니까 밸류업 지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얘네들은 단순해요.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 시장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시장에 리스크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기 때문에 저평가냐 고평가 따졌을 때 밸류업 지수가 떨어지면은 뭐예요? 아, 코스피가 그렇게 저평가가 아니구나,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좀 숨어 있다. 오늘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HLB가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잡음들이 있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노이즈가 껴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재료에 대한 노이즈는 없어요. 그죠?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재료에 대한 펀더멘탈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점,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건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음식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뭐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여기에 소스들을 좀 냅뒀어요. 소스들을. 그죠? 근데 이 소고기랑 이 소스가 정상이면 우린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옆에 물이 안 나왔네? 물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걸 못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고기가 우리한테는 주기 때문에 이 주에 대한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먹을 수 있는 거죠. 맛있게. 그래서 HAB도 마찬가지예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이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 노이즈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세력의 의도라는 거죠. 세력의 의도. 그죠? 노이즈를 끼게 만들고 우리한테 어떤 혼란을 주고, 그죠? 혼선을 주고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그건 뭡니까? 이 리보세라닙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는 오히려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HLB가 주가가 막 급박하게 올라가면 더 불안하다. 왜? 급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 재료까지 발표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허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허상. 그죠? 대표적으로 뭐 과거에 신풍제약, 신라젠, 뭐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 특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허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 재료가 터지는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주가를 급하게 올려버리죠. 왜? 세력들이 한탕주의로 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한탕주의로 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료가 떠버리면 주가를 못 올리잖아요. 그 전에 빨리 올리고 먹고, 그죠? 설거지하고 나가야죠. 설거지 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가다가 물려가지고, 그죠? 곡소리 나는 겁니다. 근데 HAB는 어때요? 물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뭐 주가를 박살내고 설거지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자리는 뭡니까? 물론 세력이 개입하긴 했지만 불발이 났고 순수하게 불발이 났고 물론 HLB가 이거에 대해서 사전 공지하고 파이널 리뷰에서 항서제약의 어떤 그런 CRL 이슈, 그죠? CMC 이슈, 제조 공정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걸 공유하지 않은 건 문제지만 결국에는 제 갈 길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그죠? 길을 제일 잘 가고 있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길을 잘 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과거에 전래동화에 거북이랑 토끼라는 이야기가 있죠. 토끼가 막 열심히 뛰어가요. 열심히 가면 좋겠죠. 흥미롭겠죠. 우리는 이득이겠죠. 근데 결국에 거북이가 제 갈 길을 잘 갔을 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중간중간 힘들겠지만 결국 갔을 땐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열심히 떠들었더니 제가 요새 좀 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를 잘 보셔야 되고 저는 일단은 9월 30일 날 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 HLB 흐름이 조금은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 그죠? 나빠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뭐 버텨준다면 땡큐죠. 버텨주고 뭐 흔들고 버텨주고 흔들고 이러면서 좀 버텨주면서 가면은 땡큐죠. 그리고 9월 30일날 실제로 214억이 풀렸을 때는 저는 오히려 매수세가 이거를 받아줄 거라 보고 있어요. 받아줄 수 있다. 왜? 주가가 떨어지면 땡큐거든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왜냐면 확실한 재료들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10월 20일 날 우리나라 시간 10월 20일 현지 시간 기준 20일인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 21일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 21일 현지 시간 미국 시간 기준 20일. 그죠? 그때 뭐가 발표나요? FDA의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게 발표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네이버에 치시면은 HLB 공식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지사항 딱 들어가 보면은 가장 위에 그죠? 여기 딱 있잖아요. 10월 20일 이내에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로 결정되어 통보된다. 그러니까 가장 늦으면은 10월 20일이라는 거지 이내라는 거는 뭐예요? 클래스 1, 클래스 2가 좀 더 빨리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HLB의 주가를 지금 물론 올릴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상 신청하면은 어느 정도 한 10만원 부근까지는 올릴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좀 의아하게도 못 올렸죠.
그죠? 10만원까지 못 갔죠. 저도 이제 이 자리는 뚫어주고 10만원 근처까지 올렸다가 눌려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미스, 그죠? 좀 분석이 미스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죠. 그죠? HLB에 대한 어떤 모멘텀, 펀더멘탈 잡고 저도 같이 우리 가족분들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신청 이후에 주가를 안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해석한다면은 신청 이후에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신청 모멘텀을 안 올리고 언제 올린다?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결정되면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좀 더 흔들겠죠. 근데 클래스 1일 경우에는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월 20일 날 발표가 되든 10월 20일 전에 발표가 되든 발표가 되기 직전에는 주가를 조금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흔든다는 거예요? 9월 말. 그리고 이 사채가 풀리고 나면 신주 인수권 이 물량을 소화를 시킬 거예요. 그죠?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물량을 소화하게 되면 그 물량이 소화되는 흐름을 보고 그 이후부터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10월 달에 보면은 흔들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죠? 10월 둘째 주까지는 흔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흔들 수 있는 시간들이 이 박스권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20일이 가까워지는 이 주, 요 주에는 주가를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날 예를 들어서 클래스 1로 발표가 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강하게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왜? 벌써 지금 신청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0월 20일이 지나가면은 이때 발표가 나잖아요. 사실상 클래스 1로 발표되면 한 달 뒤 승인입니다. 왜? 11월 20일, 현지 시간 기준 11월 20일 날 승인 여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클래스 1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10월 21일 날 이때부터는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클래스 1로 발표될 경우에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메모장으로 딱 정리를 도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FDA에 관련된 재료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EMA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안 보는 겁니다. 일단은 자, FDA에 관련된 재료만 봤을 때는 가남 1차가 지금 9월 30일 그죠? 이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그죠? 이거를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면은 9월 30일 이후로 다시 상승 하락의 박스권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10월 20일이 가까워지는 주차에는 상승 흐름을 우상향을 좀 약하게나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10월 20일 날 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시간 기준, 우리나라 시간 기준은 10월 21일 월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만약에 클래스 1로 발표가 날 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 승인까지의 어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 곡선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그 이후에 또 제가 시나리오를 그려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내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은 일단 클래스 1이냐 2냐 이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1로 가정해서 일단은 생각하시고, 클래스 2는 제가 내일 시나리오를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은 EMA 쪽의 이슈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청이죠. 일단은 신청과 승인을 다 간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PIP였나? PCI였나?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검색해 볼게요. 자, 유럽 리보세라님 소아 청소년 면제 PIP였던 것 같은데 PIP죠? 그죠? PIP 맞네. 기억력이 맞았네요. 소아 임상 계획 면제. 그러니까 PIP 면제를 받았어요. PIP 면제. 자, 그래서 이거는 소아 청소년에 대한 임상을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간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유럽 의약품청에서 EMA에서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빨리 승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빨리 신청해라. 그러면 지금 리보세라닙이 지금 FDA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청 시기가 FDA 승인 떨어지면 바로 신청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승인 떨어지면 EMA 바로 신청한다. 이게 지금 1차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더 지켜볼 거고, 승인 떨어지면 EMA 바로 신청해요. 왜?
FDA 승인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의약품청에서 빠르게 간소화돼서 또 승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신청을 빠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승인도 간소화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PIP 면제됐기 때문에 신청 빠르게 할 수 있고 6개월 단축시켰습니다. 6개월을. 신청 기간을 6개월 단축시켰고 그리고 희귀의약품을 얼마 전에 지정이 됐죠. 보시면은 유럽 리보세라닙 희귀의약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제가 기억을 살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억을 살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심사 절차를 간소화를 받을 수 있다. 써있죠? 그죠? 승인 절차가 간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독점 판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 HLB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디 갔냐? 판매. 직접 판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HLB가 엘레바 테라피틱스라는 완전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조직 재정비를 나선다. 그리고 엘레바가 다 할 수는 없겠죠. 왜? 국내 같은 경우는 HLB 제약을 통해서 국내 판권을 가지고 또 판매를 하겠죠. 아시아권 판매. 엘레바는 미국, 유럽 이쪽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직접 판매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 조직 재정비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밸류체인 구성을 해놓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박수 한번 칠게요. 왜 놀라운 거냐면 자, 우리 가족분들 유한양행 보세요. 유한양행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랍게도 많이 올라갔는데 승인 때가 언제예요? 이때죠? 8월 21일 어디냐? 맞죠? 이때요. 이때 승인 받았어요. 근데 주가가 그 이후에 100%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유한양행의 모멘텀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왜? 한국 최초로 어쨌든 간에 FDA의 표적 항암제 뚫었잖아요. 랭라자. 폐암 치료제긴 하지만 뚫어냈잖아요. 그렇죠? 모멘텀은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근데 유한양행의 판권이 없어요. 판권. 국내 판권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글로벌 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존슨앤존슨.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빅파마 기업이죠.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글로벌 판권을 가져갔고 그리고 판권뿐만 아니라 임상 권한, 그죠? 추가적인 임상 권한을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추가적인 임상 테스트라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그거를 존슨앤존슨의 허락을 받고 같이 진행해야 된다. 존슨앤존슨 주도하에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유한양행을 까는 게 아니라 주주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HLB랑 비교하면은 반에 반쪽짜리 승인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유한양행 박수 쳐줄 일입니다. 이 주가 올라가는 거 정당해요. 근데 HLB는 유한양행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글로벌 판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HLB. 그죠? 그리고 HLB의 완전 자회사 엘레바. 임상 권한 누가 가지고 있어요? HLB. 이해가 됐죠? 그 유럽과 미국은 엘레바. 그죠? 완전 자회사예요. 완전 자회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HLB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체 승인이라는 거예요. 완전체 승인. 이게 박수 쳐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록버스터급 재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블록버스터 신약. 그러니까 이거는 승인만 떨어지면은 이거는 미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친 상승.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이 시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왜? 이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유한양행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재료가 나온 건 사실인데 전 세계 판권을 가져간다는 거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간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리보세라닙은 지금 13개, 14개 암종에 대해서 다 질병 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완전간해라는 어떤 치료 효과를 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에스모에 의회에서 2024년 에스모 의회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물론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였지만 정식 기사가 실리지 않았지만 발표를 통해서 현지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거기에 모였던 의학자들, 박사들 박수를 쳤다고요. 이렇게 박수를 쳤다고요. 그렇죠? 박수를 칠 정도로 이 발표 세션이 대단했다. 이 결과를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는 박사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HLB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가 매일같이 HLB 영상 올리고 있고, 지금 목이 저도 나만 하지가 않아요. 성대결절 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그 성대결절 와가지고 목소리 안 나와가지고 메모장으로 영상을 찍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딱딱도사입니다. 성대결절 왔습니다. 있을걸요? 영상? 치면 제가 이때 영상만 보면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성대결절 치면 나와요. 그죠? 성대결절 악화. 그죠?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 저도 목을 아껴야 되는데 HLB 영상 또 열정적으로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책상에 왜 이렇게 삐걱삐걱거리지? 소리 들리나요? 삐걱삐걱거리네 이거. 아이고 씨, 왜 이러냐. 딱딱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 리뉴얼. 그죠? 리뉴얼한 가족방이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 주도주 분석, 스페셜 추천주 다 제가 새롭게 리뉴얼해서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올인원. 왜냐면 스페셜 추천주는 원래 딱딱도사의 VIP 방에서만 했었던 거예요. 그죠? 원래 VIP 방에서 제가 드렸던 그런 추천주인데 이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올인원으로 그냥 실시간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고, 이번 리뉴얼 기념으로 제가 2, 3주 정도 쉬었었죠. 물론 HLB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긴 했지만 좀 쉬었어요. 근데 쉬는 동안 그냥 쉰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업 트레이더들과 또 트렌드 센터 전문가들과, 그죠? 계속 미팅하고 공유하고 이런 정보들을 저도 업데이트하고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계속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가족방에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가족방에서 제가 이런 대응들을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고, 그죠?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 또 이런 추천주 생물보안법 통과 비밀 특급 수혜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준비해서 또 드리고 있으니까 300%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010-3072-4579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가족방, 리뉴얼된 실시간 가족방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가족방에 무료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답장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답장 문자 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 입장 방법과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입장하시면 되겠고, 스페셜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